네, 강프로입니다. 자, VT 봅니다. VT가 쭉 빠졌죠. 6월 19일을 기점으로 해서 4만 원부터 쭉 빠졌는데 저가 폭을 보면 32,000원, 20% 정도 빠졌습니다. 보통 이런 정도의 시세, 즉 신고가 돌파 구간이 나왔을 경우에 한 20에서 30% 정도 빠집니다. 근데 이 빠지는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체크를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저는 이쪽 구간에서 매도를 다 했어요. 근데 제가 모든 시세를 다 먹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VT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VT가 가지고 있는 뭐 리들샷이라든가 그런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VT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뭐 실리콘2부터 시작해서 뭐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 콜마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VT 이야기를 드리니까 VT 말씀드려야겠죠. 계속해서 매매를 했죠. 그리고 제가 매도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도한 가격대에서 거의 반등이 나왔죠. 이쪽 구간에서 제가 매도를 한 건 특별하게 여기가 고가라고 인식을 해서가 아니라 저는 일단 고가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뭐 16%, 9%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원래 내가 매도하고 바로 내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는 고가를 못 잡는다는 걸 인정을 하고 주식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VT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제가 매매를 한 종목군들에 대한 공통점을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코스메카 코리아도 제가 매도하고 나서 뭐 한 이틀 정도 쉬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온다는 점, 훼손하지 않았지만 저는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상 뭐 많이 올라가서 매도를 했다 그런 것보다 최근에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이 되게 확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최근에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8% 정도 시세가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군들의 압박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들의 수도 하루하루 보잖아요. 그럼 되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하루하루 봤을 때 그런 거고, 그런 종목군들을 다 매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먼저 고가 돌파를 언제 발생을 시키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사전에 어떤 식으로 실전에서 적용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첫째, 저가 못 잡는다. 둘째, 고가 못 판다. 이 부분만 이해하고 있으셔도 나는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요런 상황을 만들어도 VT나 그런 종목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그쵸? 16%씩 이렇게 수익을 내고, 뭐 반도체 종목군들이 확장성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반도체 종목군들을 실제 내가 보더라도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VT 외적인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뭐가 나옵니까? 뭐 DI나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수익 구간이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면 뭐 재룡산업, 재룡전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VT 같은 경우에도 그쵸?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자, 매수하는 부분 뭐 정확히 보시면 되고, 여기 뭐 대한전선이나 일진전기, 전기 관련주도 최근에 강하죠.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대로 뭐 재룡, 전기나 그런 부분, 그쵸? 이런 부분도 제가 모두 함께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모든 종목군들을 올라갈 때 확인하고 매수를 하고, 그렇죠. 그랬을 때 25%씩 14%씩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공략을 했을 때 2주 안에 내가 털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재룡, 전기나 그런 종목들 보면 오늘 13% 정도 상승해서 끝났는데 장중에까지 매수가 이루어졌다는 점. 근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에만 공략을 했다는 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뭐 매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모두 다 고가 돌파 구간에만 가능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이쪽 시세가 발생하는 구간에서 내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V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VT의 반등 구간에 발생하는 실시간 타점. 자, 무슨 이야기냐면 VT. 자, 여기 보면 제가 횡보하는 구간에 매수한 것 같지만 모두 다 무슨 내용이냐? 확인하고 매수를 한 겁니다. 빠지고 확인하고, 빠지고 확인하고, 그쵸? 그리고 올라갔을 때 빠지면 매도하고, 그쵸? 올라갔을 때 빠지면 매도하고, 이런 식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못하면 주식시장은 진짜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내가 고가에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쵸? 이 몸통 구간만 먹더라도 16%, 9%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보유기간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재룡 전기 같은 경우에도 보여드렸지만 재룡 산업도 함께 보시면 오늘도 뭐 소폭이지만 강세를 보였지만 이것조차도 확인했죠. 그리고 이 뒷부분에 보면 34%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지만 모두 다 2주 안쪽으로 처리가 된다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싸게 사지 않았다. 주식은 싸게 사지 않는 겁니다. 주식은 원래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좋아질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을 내가 매수할 때는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 즉 올라가는 모든 주식은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이렇게 반등 구간을 거쳐올 수도 있고 그 반등 구간에 맞춰서 내가 한두 번 정도는 그 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확인하고 매매하는 구간이 좋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VT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전 여기서 팔고 올라가는 거 매매 안 했죠. 그리고 떨어지는 구간 매매 안 했습니다. 왜? 이쪽에서 수익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무리해 가면서 추격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기는 내가 먹지 못하는 구간, 그리고 떨어지고 반등 확인했으니까 지금 22평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타점이 나오는지, 즉 가격적인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기준치가 있겠죠. 그 기준치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모두 2주 안에 정리가 된다는 점,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되었을 때만 2주를 넘겨서 최장 3개월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구간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이 안 되었을 때는 손절하는 구간을 잡아야 되지만 그 손절폭은 그렇게 커지면 안 됩니다. 내가 한 대 맞았더니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빠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 건지를 저는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부르고요. VT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손절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지,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가격적인 부분이 중요하죠. 어떤 재료에 대한 부분 중요합니다. 근데 가격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보는 구조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지, 그렇죠? 여기 샀는데 적당히 손절하는지, 요런 정도의 내용이에요. 이 구간을 내가 어떻게 앞다퉈 가격대를 잡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테마군들, 예를 들어서 VT가 움직일 때 실리콘2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다든가, 최근에 보는 한국콜마나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 구간으로 접어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모두 다 동일한 패턴입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VT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VT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전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을 가격을 어떻게 분류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를 제가 모두 이야기를 가장 쉽게 표현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